자, 여러 원소의 생성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에서는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많죠. 뭐 대충 보면 수소, 헬륨이 거의 전부죠, 그죠? 뭐 기타 뭐 여기 있고 기타 둥둥둥둥둥둥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원소가 되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자, 지구 전체 지구에서는 뭐가 많으냐? 철산규죠, 철산규. 순서 외워야 되죠. 순서 외워야 되죠. 제일 많으면 철, 그 다음에 산, 규소, 실리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는 꼭 외워야 돼요. 철산규. 선생님, 요 세 개만 외우면 되나요? 네, 순서 지구에서는 철산규, 요런 순서다. 순서 중요하죠. 여기서도 물론 순서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생명체, 사람을 예로 들었죠. 사람. 여기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 제일 많으냐? 산소, 탄소, 수소. 산탄수다. 산탄수. 사람이니까 산타 할아버지 산탄수.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산탄수. 외워야 돼요, 순서. 여기 산소, 탄소, 수소 정도는 외워둬야겠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느냐? 여기 지구와 생명체의 주요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다라는 것이죠. 우주 초기에 수소, 헬륨이 벌써 만들어졌죠. 우주 초기에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1 하면서 만들어진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 벌써 수소, 헬륨은 만들어졌고, 이 수소, 헬륨에 의해서 별이 생기죠. 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이러한 원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주 초기에 수소, 헬륨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성운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별이 생기죠. 그러면 별의 진화 과정, 뭐 초신성 폭발, 핵융합 과정, 뭐 별의 진화 과정이죠. 별의 진화 과정,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원소가 생긴다라는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 둬야겠죠. 자, 요거는 예전에 설명을 안 했습니다. 예전에 설명을 안 했죠.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고 다른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요게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는 줄 알고 요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요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요 내용은 필기해 두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지금도 필기 반드시 해주시고 꼭 좀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살펴보겠습니다. 별의 진화에 대해서 하기 전에 중력 수축과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 중심부로 물질이 모이는 현상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물질이 모이는 현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물질이 중심 쪽으로 뭐가 모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런 내용이 핵심적인 거죠. 물질이 모이는 것이 중력 수축을 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이 두 가지 내용만 안다면 평가를 치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선생님, 물질이 모이면 왜 온도가 상승하나요? 서울말로 질문하는 거죠. 서울말로. 물질이 모이면 왜 온도가 상승하나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간물질이 이렇게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죠. 여기 부분에 산간물질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산간물질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질량이 크다라는 얘기고, 여기 질량이 크면 땡기는 힘, 중력이 크겠죠.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여기 부분에 더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이것이 중력 수축이다. 그러면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왜 온도가 올라가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중력 수축을 하면 온도가 왜 올라가느냐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게 지구라고 생각합시다. 지구. 그럼 지구 저 하늘 높은 곳에 저 하늘
저기 높은 곳에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크겠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아이고, 화살표 하지 말고, 위치 에너지가 크겠죠. 근데 요게 지구 중심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지구 중심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지구 중심적으로 이렇게 모인다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하는데 에너지는 어때요? 보존되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다른 어떤 에너지가 증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다른 에너지가 늘어나야 된다. 그럼 어떤 에너지가 늘어나느냐? 결과적으로 열 에너지가 늘어나게 된다. 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지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물체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고, 속도가 빨라지면 더 큰 충돌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겠죠, 결국.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찰열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결과론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는 열 에너지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내려오면서 물체들이 지구 중심적으로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게 결국에는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열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이 중심 쪽에는 온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열 에너지가 조금씩 생기다가 열 에너지 조금씩 생기다가 계속 계속 엄청 많이 생겨 이거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꼴사납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 에너지가 여기서는 뭐 없다고 치면 열 에너지가 없다가 조금씩 열 에너지가 점점 많이 생겨 점점 엄청 열 에너지가 많아 하면서 중심에 굉장히 뜨거운 열이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물질이 모이면 중력 수축을 하면 이 가운데 중심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왜냐하면 열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 1000만 켈빈. 온도 중요하죠. 1000만 켈빈일 때 수소 핵융합 반응 이런 것이다 알아두고 감소한 질량 설명 다 하셨을 겁니다 아마 선생님이. 자,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만약에 이게 별이라면 중심부에서 폭발을 하죠. 폭발하니까 빵 터지니까 당연히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발생한다. 뭐 이런 뻔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력 수축에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물질이 모이는 현상이다. 모이면 온도는 올라간다라는 것이었고 수소 핵융합 반응은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 발생 빵빵빵. 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할 때 항상 기억해 둬야 될 것은 가시고 중력 수축은 항상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중력 수축은 중심부 쪽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은 특정한 온도가 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서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온도가 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성간물질이 불균일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성간물질을 구성하는 것들에는 수소, 약간의 헬륨, 다른 기체, 먼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성간물질이 왜 불균일하게 분포하느냐는 초신성 폭발 때문이죠. 그거는 태양계 형성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간물질이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밀도가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좀 높다면, 즉 여기가 뭔가가 많이 모여 있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겠죠.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많이 모여, 뭐 진하게 막 모여, 막 모여. 성간물질이 빽빽이 모여 있는 상태가 성운이 되겠죠. 성운이 되겠죠. 그러면 성운일 때도 계속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뭔가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다가 구형의 형태의 어떤 천체를 만들게 되겠죠. 여전히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성간 물질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성운이라고 하면 되겠죠. 성운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것이고. 하여튼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구형의 어떤 천체를 이뤘다면 그것이 바로 원시별이 되는 것이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압력 필요 없어. 땡!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원시별의 상태에서 계속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온도가 올라가다가 중심부의 온도, 중심부가 온도가 높겠죠. 그죠? 왜 중심부가 온도가 높아요? 앞서 설명했었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다가 열 에너지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 중심부 쪽으로 올수록 열 에너지가 많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물질들이 이렇게 중심부 쪽으로 내려올 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열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중심부 쪽으로 오면 올수록 열 에너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부 쪽이 열 에너지가 많아서 온도가 높습니다. 다른 바깥쪽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중심부 쪽의 온도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앞서 언급했죠. 성간물질에는 주로 수소다. 약간의 헬륨이 있는데 생냐, 헬륨은 생냐. 그래서 대부분 수소야. 그래서 수소들이 이렇게 이 천체를 이루고 있는데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였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중심부는 1000만 켈빈이 돼가지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만 그 바깥쪽에는 온도가 낮겠죠. 선생님, 왜 바깥쪽에 온도가 왜 낮아요? 우주가 추워. 춥다라는 것이요. 우주는 너무 추워. 벗겨진 상태, 벗겨지면 안 돼. 우주복. 여기서 생각하는 건 우주복. 우주복이 아니고 우주복이 벗겨진 채로 우주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면 기압이 없으니까 터져 죽는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터지기 전에 얼어 죽어요. 너무 추워, 우주는. 영하 한 270도 정도 되죠. 그거보다 조금 더 낮죠. 여튼 간에 우주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 바깥쪽은 1000만 켈빈이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1000만 켈빈이 안 되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깥쪽에는 계속 수소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크기는 일정하다. 주계열성에서는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안쪽으로 향하는 힘이 있을 것이고 중심부에서 빵 터지니까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이 생기겠죠. 빵 터져가지고 바깥쪽으로 빵 터지면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이 생기겠죠. 이때 두 힘의 크기가 같으면서 이 천체의 전체 크기는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 중심 내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바깥쪽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고 그러면서 크기가 일정한 이런 천체가 바로 주계열성 되겠죠.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 모든 내용 다 알아야 되겠죠. 모든 별들은 요 주계열성 단계까지 공통적으로 진화합니다. 질량에 관계없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든 아니면 태양보다 질량이 뭐 몇 배 크든 모든 별들은 성간물질부터 주계열성까지 같은 진화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계열성 이후부터는 질량에 따라 다른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 A의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어떤 책에서는 8배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10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무거우면 B의 진화 과정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다음 화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